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3월 24일 구독자님들이 요청해주신 종목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서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이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 이유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개인적으로 요청해주신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요 많은 분들이 저는 봐주셨으면 하는 영상인데 너무 개인적인 영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나 범용성이나 대중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영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제작을 해드리는데 요 제작한 이유가 이번에는 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댓글로서 제가 요청해 주시면 간단하게 지지나 저항 이런 구간에서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을 조금씩 드리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영상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일일이 지금 달려고 생각을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만 이렇게 특별하게 영상을 요청해 주신 종목 말씀드리려고 만드는 거니까 앞으로도 제가 조금 더 바빠지는 시간이 좀 해결됐을 때 그래도 댓글로서 천천히 달아드릴 테니까 그 부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청해 주신 종목 이때까지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 미뤄놨던 종목들 최대한 지금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종목은 16개 종목입니다. 16개 종목이고 제가 요거 영상 올리고 나서 각 댓글마다 요 링크를 따 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지금 위치가 저점이지 않나라고 한번 물어봐 주셨는데 분명히 지금 저점의 가능성이 있는 위치죠. 과거에 강했던 지지 라인대가 4,600원대 이런 구간에서 형성이 됐었고 최근에서 4,600원대까지 거의 밀린 상태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종목들 분명히 조심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930억 정도로 굉장히 소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할 수 있다. 지지가 형성되는 듯 하면서도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는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흐름을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지지 저항 라인이 강하게 겹쳐져 있는 가격대가 4,600원대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4,600원대 지지를 보시면서 매수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면 4,600원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흐름을 체크해 보시고 뭐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흐름도 있는데 이런 구간들 계속해서 횡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들 강하게 돌파할 때부터 이제는 고점 대비 많이 눌렸던 만큼 추세가 돌아가는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600원 지지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 때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돌파의 흐름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 돌파의 흐름 이 부분을 꼭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DIT입니다. DIT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정말 많이 상승했었고 저점이 거의 5,000원대였는데 25,000원대까지 5배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는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요 종목 고점 지금 요런 구간에서부터 반등이 나왔을 때 121선을 단 한 번도 터치하지 않고 급등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121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했을 때 굉장히 박스권을 형성했던 지지 라인 때 이 부분 18,000원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 18,000원대까지 빠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렇게 거래량 부분은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급이 완벽하게 강하게 들어왔던 구간이 분명히 양봉에서 나왔던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락했을 때 적어도 18,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눌렸을 때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이 박스권 안에서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박스권의 상단을 결국에는 돌파할지 그리고 요 구간을 하락으로서 밀어내는 모습 보여줄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IT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 특히 미국
엔비디아가 또 마지막 거래일에 좋은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상승으로서 다시 한번 추세 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엔비디아의 흐름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LTC나 YC캠도 같이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한 분이. 아마 반도체의 흐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LT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121선 만나는 구간, 이렇게 상단 구간에서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단기적인 박스권의 이탈 모습은 분명히 안 좋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다음 거래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갭을 띄우면서 상승을 할 텐데, LTC는 지금 고점에서의 박스권 하단이었던 구간 14,0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야만 추세를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추가 하락 시에는 정말 241선 11,6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와 돌파 시엔 상승 시에는 14,100원대로 이전의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지 요 흐름을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YC캠입니다. YC캠도 최근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고점을 찍은 상태였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량이 좋게 터뜨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거래일은 21선을 깨지면서 약간 하락의 추세를 이제는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위험성이 있던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 반도체 흐름이 좋을 때 다시 한번 21선 깼었더라도 21선 바로 위로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는 그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과거의 고점이 됐던 구간 정확하게 17,400원대 이렇게 터치하고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으니까 추가 반등 시에는 다시 한번 21선 위로, 그리고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던 구간 15,700원대 이 가격대 위로 올라가면서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단기간 또 많이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추가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61선 지금 12,900원에 있으니까 12,900원까지 혹시나 빠졌을 때는 버텨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수 AMS입니다. 우수 AMS도 좋은 상승이 있었다라는 거 제가 이런 구간들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좋은 상승 그대로 이어졌던 부분, 장대 양봉 거래량 실렸던 긍정적인 모습,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 없이 쭉 빠졌다가 의미 있는 241선 이런 구간들 굉장히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간 이런 흐름이 나왔었죠. 14% 윗골이 길게 올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공포의 구간을 만들었고, 마지막 거래일은 그래도 5일선 21선 위로 다시 한번 캔들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때 음봉을 채워주는 상승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거의 바닥권에서부터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오는지와 그리고 이렇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라인 요 구간이 저는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요 구간을 버텨주는 모습도 나올 수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수급 흐름과 저점에서의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는 세력의 매집의 흐름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전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벤티지랩입니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저점 라인 때는 일단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요 구간 11,900원대 11,900원대가 이탈하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요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을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은 241선과 떨어지고 있는 121선, 그리고 최근에 고점이 형성됐던 구간 대략 14,400원대를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 이 구간 라인대를 돌파했을 때야만 다시 한번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위치 저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인벤티지의 저점 라인 11,9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와 추가 상승하면서 14,400원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요 흐름만 일단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구간에서 지금 물을 언제 타야 될지 요거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11,900원대 요 부분을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하니까 요 부분에서부터 분할 매수를 진행할지 아니면 추가 하락 시에 다시 한번 저점 가격대
혹시나 8,800원대, 9,700원대까지 빠지는 모습이 나왔을 때 정말로 정말 최바닥권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할지 이 부분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지지 가격대 12,000원대, 11,900원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스튜디오 미르도 구독자님이 요거 무상증자 내용이 나왔는데 급등 이후에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보통 무상증자는 호재로서 작용하면서 급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고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도 무상증자 내용이 좋게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25%까지 급등을 했다가 아쉽게 윗꼬리를 보이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 요거 추가 상승 이어지지 않고 윗꼬리만 그리고 빠졌던 부분은 분명 아쉽긴 하지만, 추가 하락 시에 다시 한번 저점 라인 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 대략 3만원에서 31,000원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반등하지 않고 요 윗꼬리를 그렸을 때 거래량이 분명히 터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력의 수익 실현이 강력했다면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조금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요 구간 추가 하락 시에 3만원에서 31,000원대 이 부분은 이탈하지 않고 반등을 해줘야만 다시 한번 요 박스권에서의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윗꼬리를 그렸던 부분을 채워가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점 지지 가격대 그리고 저항 가격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성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코퍼레이션 또 요 종목도 작년에 굉장히 거의 조정 없이 급등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다가 최근에 눌림이 강했던 모습, 특히나 이런 구간이 완벽하게 과대 낙폭이 나왔던 모습, 주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가격대는 2,900원대 요 구간이 있었는데 2,900원을 그대로 이탈하면서 오히려 더 큰 하락의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한번 2,900원대를 소화해주는 모습과 점점 올라가려는 이런 추세는 분명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항 라인 때 241선 3,400원대 있습니다. 요 구간 지금 저항 넘지 못하는 구간인데 3,400원대 넘어가야만 다시 한번 추세 돌림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3,400원대 돌파되면서 다시 한번 다음 저항이 됐던 구간 3,800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는지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121선 돌파가 이루어졌었는데 121선 3,2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3,200원대 지지 3,400원대 돌파 이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노메트리입니다.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상승 추세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렸고 조정 후에 반등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반등의 흐름이 명확했던 부분 지금은 윗꼬리를 달면서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근데 윗꼬리가 최근에 많이 달렸기 때문에 분명 불안한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21선과 수평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 12,500원대까지 이렇게 자리 잡혀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 제가 윗꼬리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쉽게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올라오고 있는 21선의 지지를 받아낼 수 있는지 이 부분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한다면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21선은 대략 12,000원대에 있다는 거 그 말은 즉슨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유니트론텍입니다. 유니트론텍도 이런 구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위치가 5,800원대였는데 정확하게 5,800원대까지는 만들어주지 않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 장대 양봉 나왔던 흐름이 좋았지만 조정의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는 요거는 사실 차트적으로는 분석하기 약간은 힘든 구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명확했던 지금 수평 저항 가격대 7,100원대를 이렇게 넘어가야만 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7,100원대 넘어가지 못하고 단기적으로 5일선, 21선, 61선 돌파했던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 버텨줄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보시면서 7,100원대 돌파의 흐름 생각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추가적으로 하락 시에 다시 한번 5,800원대까지 눌리고 그 이상의 하락이 나왔을 때는 정말 큰 하락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중요 지지 라인, 저항 라인들 제가 체크해 놨으니까 요 가격대들 보시면서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유가에 따라서 정말 큰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유가 상승에는 중동 전쟁 약간 요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급등했던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도 요런 상승의 흐름, 과거의 흐름이 너무 급등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뭐 요런 구간에서부터는 뭐 매물대가 많지 않았던 구간이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두 번 정도 큰 파동을 보여줬기 때문에 매물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유가가 오를 때마다 따라서 했었지만 어느 순간에 커플링이 되지 않고 반등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 위험성을 꼭 생각하시면서 저는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요 종목이 다시 한번 가려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요 추세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과 최근에 이평선 라인 4개가 명확하게 모여있고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 있는 구간을 돌파했을 때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것도 요 앞에 있는 저항 매물대를 어떻게 소화하는지를 봐야 되고 이평선 모여있는 구간에서의 하방으로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지를 주의하시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힘을 모은 구간이 있는데 그 방향이 상방일지 하방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경남스틸입니다.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 상승 추세가 굉장히 좋죠. 최근에 급등 이후에 정말 조정을 많이 받은 구간, 그리고 조정 구간, 횡보의 구간에서 바닥권은 계속해서 요 구간 대략 3,000원대 정도에서 명확하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고,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이니까 이평선 5개가 모였고 그 이평선 라인대를 돌파하는 흐름, 그리고 최근에는 박스권의 상단 형성하고 있었던 고점 구간대 3,200원대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추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우상향의 방향성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흐름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 박스권을 이제는 돌파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 윗꼬리 달렸지만 윗꼬리 달고 빠지는 게 아니라 윗꼬리를 채워주는 흐름, 그리고 좋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셨다면 5일선 밑으로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T팜입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좋은 저항 라인대를 돌파한 흐름이 있었고 추가 상승이 있었던 부분, 그리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양봉, 그리고 수급이 좋았던 부분, 조정의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추가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저점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을 때는 요 구간, 과거에 강했던 저항 가격대 83,000원대가 있습니다. 83,000원대까지 혹시나 빠진다면 요 구간을 버텨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21선 지지도 받아줄 수 있는지 요 흐름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장대 양봉과 거래량, 수급이 좋았던 모습은 분명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급등 이후에 중요 지지할 수 있는 구간, 조정 후에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21,000원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명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 보였고, 떨어지고 있는 21선 저항 라인대 21선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 그 흐름은 명확하게 21선을 넘겼을 때 단기적으로 급등 이후에 조정, 그리고 그 추가 파동,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단기적으로는 저항됐던 구간 22,800원 돌파됐을 때 이전의 고점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시고 추가 조정 시에는 다시 한번 21,000원대 이탈하지 않고 버텨줄 수 있는지 지지와 저항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KC텍입니다. KC텍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저점 대비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고점을 찍고 난 상태에서 21선에서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저점 대비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도 맞을 것 같고 하지만 5일선, 21선 버텨주고 있는 구간도 분명 있기 때문에 적어도 쌍봉을 그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쌍봉을 그렸을 때 볼린저 밴드 상단 구간이 지금은 대략 5만원대 있네요. 다시 한번 5만원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다음 거래일에 혹시 5일선, 21선 지금 종가 가격대 41,000원대를 이탈했을 때는 오히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41,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와 추가 하락 시에는 이전에 저항이 됐던 구간이 이번엔 지지로 될 수 있는 구간 36,000원대 이탈하지 않는지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신건설입니다. 동신건설 일단 동신건설도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조정받은 상태 그리고 건설주에 대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는데 어느덧 급등 조정, 급등 조정, 급등을 거치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굉장히 좋게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항 라인 때는 지금 명확하게 이전에 윗골이 그렸던 구간 요 부분이죠. 대략 28,000원대 요 부분에서 지금 저항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5일선 지켜주면서 6% 좋은 상승을 보였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28,000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했을 때 정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중요 저항 가격대 28,000원 수평 저항도 많이 걸려있는 부분을 돌파하면서 우상향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로서는 분명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요 저항 라인대를 명확하게 돌파하는지를 꼭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있는 21선 이런 구간들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지 라인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네요. 그래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들 이렇게 약간 변동이 컸던 부분,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이런 구간들의 매집이 더 잘 되었다면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조정을 한번 크게 준 상태에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추가 상승에 대한 흐름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